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뭐 많이 들으신 말 중에 시대의 아이콘이다, 기쁨의 아이콘이다, 뭐 슬픔의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 아이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어떤 형상이나 초상을 뜻하는 말인데 그 거룩한 그림, 뭐 이제 종교화 같이 성화라는 의미로 이콘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데요. 요즘은 뭐 의미가 확대돼서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존재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모신 이분 열정의 아이콘. 늘 뭔가 불꽃이 활활 타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 더 아름답게 익어가고 계시는 방송인 윤영미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프로젝트 영미 투어로 중년 여성들의 힐링을 책임지는 윤영미 아나운서. 벽이 문이 될 때까지 두드렸던 치열했던 그 시절. 아나운서 자리에 오르기까지 눈물도 고생도 많았었다고. 제주도에서 집을 장만하기까지 고군분투 삶을 담은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제목의 에세이로 출간. 일만 하다 살아온 세월. 이제는 제주도에서 주님께 모든 근심 걱정 맡겨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윤영미의 회복 스토리를 만나본다. 윤영미 아나운서를 보면서 든 생각은 나 저렇게 살 거야. 약간 그 결심을 후배로부터 좀 이끌어내는 분이에요. 네, 네, 제가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인스타그램, 뭐 SNS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 보면 정말 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나 그럴 거예요. 인생은 영미처럼.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저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힘겹게 살아왔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만 계속 파묻혀서 지내다 보면 정말 삶이 엄청나게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번아웃, 우리가 흔히 뭐 맞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저도 상황인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뛰쳐나가고 헤쳐나가고 제가 이렇게 액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다니는 있어요. 거죠. 예, 그걸 살려고. 알기에. 그래서 오늘 이 힐링토크 회복을 보신 분도 나와 같은 그라운드 안에서 다른 결정을 하는 또 윤영미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앙적 자극, 삶의 자극을 받으시지 않을까 네. 해서 모셨어요. 윤영미 아나운서가 요즘 바쁘십니다. 그 여행사를 여행사 아니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여행 어떤 프로젝트 영미 투어. 아니 영미 투어라는 이름도 진짜 너무 좋고 영미 네. 상회도 운영 중이에요. 근데 영미 상회도 너무 어울려. 영어랑 붙이나 한글이랑 붙이나 다 잘 어울려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떤 그 목표가 아니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 뿐이었어요. 맞아요. SNS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영미 투어도 제가 제주도에 집을 한 4년 전에 마련해서 거기서 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그냥 제주도의 속살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곳들, 잘 모르는 곳들. 속살. 네. 좋다. 그런 곳들을 제가 이렇게 알아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오면 이제 단독 투어를 하게 됐죠. 네.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 몰랐네. 막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고 따라하는 사람 영미 투어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막 술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거를 퍼진 이제 거죠, 그게. SNS에 쓰다 보니까 진짜 여행사에서 한번 영미 투어를 해보자. 재밌네. 그래서 제주도를 위주로 이제 영미 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되게 중년에 주로 이제 여성들만 한 10분만 딱 모셔서 왜냐하면 10명 넘으면 사실 그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10명 넘으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요. 감당하기가 좀 벅차요. 예, 돈은 못 벌어도 이제 그들이 와서 진짜 그 자기를 털어놓고 맞아. 또 채워가고 새로 힘을 얻고 이제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영미 투어. 예. 그래서 뭐 거의 5초 만에 마감되는 그러니까. 영미 투어. 영미 투어 떨어졌다가 막 슬퍼하고 영미 투어 합격했다가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여행 네. 오셔서 그렇게 또 우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다면서요. 막 예. 너무 좋아.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들이 다 소설책 10권은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제가 풀어내게 하죠. 이야기를 통해서. 워낙 여행을 강연과 다니면서. 토크쇼로 이게 또 다 초석이 깔린 분이라 그냥 술술술술 나올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이혼했던 얘기, 뭐 남편과의 관계 안 좋았던 얘기, 남편 바람핀 얘기, 시어머니한테 뭐 어떤 마음의 한을 이제 갖고 있던 거, 지속적으로 뭐 가졌던. 아이들하고의 문제, 뭐 다 있잖아요 그런 다 것들이. 있죠. 돈 문제부터 해서 뭐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남한테 털어오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익명의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완전 이해가요. 여행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새로운 곳을 찾아 관광. 떠나는 것. 예. 관광이죠. 하나는 내가 있던 곳에서 도망치는 것. 근데 네. 그 중간 어디 지점에 있던 네. 분들이 만나서 그게 왠지 영미 투어의 특징이에요. 알 것 같아져요, 관광을 저는 하는 것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픈된 장소니까. 근데 영미 투어는 와서 나를 꺼내놓고 예, 다시 정말 새로운 어떤 그 빨래를 하얗게 햇볕에 바짝바짝 말려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 어마어마하게 제가 준비를 해요. 왜 아니시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 3일 동안 한 분한테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의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나. 사실 돈도 안 되거든요. 이걸 왜 그러니까, 하나. 사람들이 맞아요. 왜 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그 여성들의 어떤 회복을 제가 이끌어내면서 그게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왠지 윤영미 씨의 삶도 네. 예전과 달리 텐션이 생겼다고 할까? 일단 첫 번째 미모가 네. 지금 이제 완전 수직 상승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저 나이 들수록 그 얘기 많이 예뻐진다는 듣지 얘기를 않아요? 진짜 많이 들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그 제주로 옮기신 다음부터 완전 표정이 달라졌고 두 번째 그리고 진짜 에너제틱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마 이런 만남 관계 그게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피곤해. 저도 상처가 많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똑같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들이 회복이 되면서 저도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있나 또 봐요. 그 영미 투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만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들을 이제 영미 투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한 번 왔던 분들이 또 오려고 막 또 예,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한 번 오신 분들은 발을 못 끊어요. 그렇지. 이게 또 가야 되겠다. 왜냐면 또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들이 많으니까 그게 네. 기억이 오래 가죠. 네, 네. 그러니까 윤영미 아나운서의 이제 그 예전 과거부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 치열하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방송국 공채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네. 정말 쉬운,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하늘의 별 따는 어렵죠. 일이었어요. 그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정말 맨 땅에 헤딩으로. 그때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셨던 아니죠.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10살 때부터. 이거 봐. 네. 준비를 너무 많이 오래 하시는 10살 때부터 네. 이유나 계기가 있어요? 이제 아나운서를 있었죠. 제가 강원도 홍천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어떤 계기가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네. 제가 국어책을 좀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렇게 뽑아다가 학교 방송반에 이렇게 아나운서를 앉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영화 배우가 꿈이었고 이렇게 보고 집에 오면 꼭 어떤 그 장면을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재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인 영화라 그래서 정말 너무 에로 쪽으로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보는 어른 영화. 네, 네, 네. 그렇죠. 별들의 고향도 6학년 때 본 적이 있었고. 그럼 친구들하고 그 장면 재현하면 이제 제가 잘 주인공 항상 늘 엄마 잠옷 입고 이렇게 뭐 여보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철을 두고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친구들 너무 좋아했겠다. 그리고 뭐 집에서 예를 들면 리사이틀 이런 것도 남진 나훈아 막 그런 거 흉내내고 노래까지? 예. 그다음 학교에서도 이제 청소 시간 끝나면 선생님들 쫙 우리 반에 모아놓고 어머머머. 제가 교단에서 리사이틀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범사잖아. ung변하고 왜 그랬나 그건 타고난 근데 그 동네에 그렇게 탤런트였던 타고난 것 사람이 같아요. 있어.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영화 배우가 꿈이었는데 이제 3학년 때 담임이 학교 방송 아나운서로 딱 이렇게 저를 발탁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를 잡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내 직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살부터 제가 아나운서 되기까지 몇 년인가요? 한 번도 꿈이 바뀌지 않았어요. 와. 그때부터는 계속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저는 아나운서가 사실 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간 거예요. 전 아나운서 될 거예요. 대단하다. 아나운서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윤영미 아나운서 앞에 최초 1호 이 그런 게 타이틀이 많죠.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창덕역을 나왔는데 제가 지하철을 3년을 타고 다녔죠. 청량역에서 종강역까지.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 입시를 치룬 겨울방학이었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항상 남자가, 다음은 인천공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역장님을 찾아갔죠. 대박. 예. 그래서요. 무조건 역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네. 역장님, 제가 3년을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왜 여성의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왔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위험한 공간이어서 여자가 방송하면 재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지하철역에서 여자가 방송한 적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시대가 또 그랬네요. 예, 그게 80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창덕여고 아나운서예요.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고생이 그 역장님 그랬더니 좀 역장님 뭐 하던지 근데 뭐 돈은 못 준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돈 안 받을 테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실로 갔어요. 아주 조그맸어요 방송실이. 네. 조그맣고 그냥 책상에 마이크 하나 딱 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한 거죠. 어머머머. 다음은 인천항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센세이션했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방송실 찾아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량리 역에서만 제가 한 40일 가까이 방송을 하고 야, 이거 대학 재밌다. 입학식이 이제 가까워져 오면서 역장님을 찾아갔더니 네가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역 여자 아나운서다. 하시더라고요. 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 이거 진짜 맛깔나는 스토리다. 아니, 그런 용기가 또 발판이 돼서 아주 대학교 때는 또 여기 방송국 사장님한테 편지를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제가 녹음기를 이렇게 메고 TBC 그 당시에 네. TBC 찾아가서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다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마이크를 대고. 하셨어요? 그렇죠. 원래 못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막 이렇게 애교를 부려서 뚫고 방송사를 들어가서 몇 번을. 그래서 황인용 강부자 씨 아침 방송할 때 만났었죠. 양희은 씨, 전영록, 그다음에 그 DJ 하던 이종환 선생님. 이종환 맞은 생각이 안 나. 돌아가셨죠. 당시에, 예. 이종환 선생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고등학생일 때? 네, 김수철 씨도 그때 만났고, 이문세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기특하셨을까? 예,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인연이 이어지고 세상에, 있고 이종환 선생님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인연이 돼서 그분들 방송에까지 제가 막 출연했어요. 고등학생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같이 1시간 동안 DJ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리고 이종환 선생님은 제가 이제 대학 성심여대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 방송제 때 그냥 무료로 오셔서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이 진행도 해주시고 제가 춘천 MBC 아나운서 있을 때 그때 제가 DJ 했거든요. 심야 음악 방송을. 네. 그때 어마무시한 가수들을 정말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때 가요계의 대마왕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예. 그분 한마디면 윤영미 도대체 너는 뭔데?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서울에서 어마무시한 가수들을 네가 초대할 수가 있어? 서울에서도 모시기 출연료도 안 힘드네. 줬어요.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이종환 씨가 장필순 씨, 이문세, 김수철 또 이수만 씨 출연하시고 와서 같이 그 뭐 송어회 먹고 닭갈비 먹고 그렇게 친해지게 세상에.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포석을 고1 때부터 정말 그냥 맨주먹으로 부딪혀서 따낸 그 기회의 결과들이잖아요. 큰 손이 돼 주신 거죠. 저한테 아니, 용기를 근데 사장님한테 왜 주시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한 대학교 때. 10번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나운서 시험에? 네, 예.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4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 KBS도 제가 한 2번 봤는데 다 떨어지게 됐고 거의 다 카메라 테스트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물이 좀 못났었거든요. 예? 지금 많이 예뻐진 거죠. 아, 예. 언니도 나랑 비슷한. 시술의 힘과 여러 가지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성숙으로 많이 이제. 내면의 성숙. 내면의 성숙.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조건이 뭐 시골 출신에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강원도 시골 출신에다가 아버지 9살 때 돌아가셨죠. 그리고 학교도 성신여대 뭐 그렇게 뭐 스카이 대학도 아니었고 그런데다가 외모도 정말 평균 이하 정도의 외모였고 그럼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떨어졌죠. 텐데. 예. 네, 그렇게 떨어지면서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에서 이제 울끈울끈 하는 근데 게. 이제 엄마가 늘 저한테 그
벽을 문으로 만들어라. 끊임없이 두드리면 벽이 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어머님 대단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엄마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춘천 MBC 사장님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자. 한번 읍소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성함도 모르고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9장에 제가 손편지를 쭉 써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춘천 MBC 사장님 앞 하고 저희 집 주소하고 집 전화번호 적고 내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했고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써서 붙였는데 이제 사흘 만에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합격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 2달 후에 네. 시험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춘천이나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만 뽑기로 했는데 윤영미 씨만 예외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 사장님께서. 진짜 결국 벽이 문이 됐네. 그렇죠. 심하게 두드리던. 그 시험을 보게 해주셔서 네. 여자 아나운서 3명을 뽑는데 네. 제가 합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춘천 MBC 아나운서로 활동을 한 하시다가 5년 정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또 결정적으로 SBS 로 SBS 개국 때 그것도 올라오셨어요.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모든 고비고비 드라마가 있어. 그 춘천 MBC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서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이제 춘천 MBC만 들어가면 죽어도 좋아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서울 그 MBC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훨씬 더 뭔가 환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뭐 보이죠.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그 신앙이 요만큼의 신앙이 있었어요. 한 줌의 저는 신앙. 그렇죠. 네. 저 이제 한샘여중이라고 크리스찬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뭐 성경을 어느 정도 뭐 공부를 좀 했었고, 그다음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뭐 이렇게 떡 준다 그러면 교회 가고 뭐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냥 네네. 동네 집 옆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제가 40일 동안 그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그렇죠. 서울로 너무 가고 싶은데 다른 문 방법이 두드리는 없어. 분이 그 문 안 두드릴 리가 없지. 전 별로 교회도 안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절박함으로. 40일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를 서울로만 옮겨주시면 제가 진짜 신앙생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대박. 그렇게 제가 막 서원 기도를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되나 보다. 이러고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제. 우리 초창기에 많은 겪는 실수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91년도가 됐는데 SBS가 이제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문을 열게 되면서 경력 아나운서를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개국둥이잖아요. 그쵸. 그때 그쵸, 나 SBS 들어간 다음에 일기. 몇 달 후에 네, 맞습니다. 개그맨으로 예, 들어갔잖아요. 예. 네. 91년도 3월에 SBS가 문을 열게 되면서 경력 아나운서를 뽑았습니다. 네, 신입 아나운서 갖고는 안 되니까.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거기 원서를 넣은 거예요. 원서를 넣었는데 뭐 진짜 MBC, KBS에서 엄청난 아나운서들이 지원을 했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지금 월급 많이 주고 뭐 또 새로운 방송사니까 그쵸, 그쵸. 민영 방송. 그쵸. 근데 이상하게 여자 아나운서 중에 제가 1번으로 합격이 됐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석기 아나운서라고 저희 팀장이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SBS에 문을 연 방송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억나요?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의도동 31번지 SBS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03.5MHz SBS 방송을 시작합니다. 기억나요. 짠짜라짠. 테이프 커팅하고 막 버튼 누르고 뭐 이런 방송이더니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윤영미 아나운서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KBS에 윤영미 아나운서가 있었거든요. 네네. 저보다 한 3년 선배인. 딱 그분인 줄 아는 거예요. 윤영미라니까. 네. 이야. 도대체 듣보잡 아나운서가 나와서 SBS에 문을 여니까.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또 에피소드인 게 뭐냐면 왜 나를 뽑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SBS의 대주주가 윤세영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윤 씨잖아요. 어머. 저도 이윤 씨잖아요. 설마? 그리고 그분이 강원도 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심사위원들이 얘는 윤가에다가 강원도 사람이고 윤세영 회장님의 조카 정도 되나 보다 뭔가 하고 로얄 저를 패밀리다?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라면. 예, 이렇게 회식 같은 걸 하면 윤세영 회장님 옆에 꼭 나를 앉혔어요. 어머, 어떡해. 네. 근데 이제 아니라는 게 이렇게 소문이 나면 내가 아니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 완전히 소외된 아나운서가 됐죠.
처음에는 막 윤세호 기자님 친척 뭐 조카 뭐 윤영미 막 이래서 막 옆에 앉히고 막 방송 그때 라디오만 있었으니까 뭐 라디오 방송 주요 방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저는 정말 뒷전에 아나운서 텔레비전이 그 해 12월에 개국했는데 네. 저는 한 3년간을 TV 방송을 못했어요. 안 시켜줬어요. 사람들이란 진짜. 야. 그 저는 정말 남들이 안 하는 방송만 했어요. 15방송, 뭐 옥상에 올라가서 덜덜 떠면서 뭐 기상 예보하는 거, 뭐 설날 이럴 때 어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서 뭐 방송하는 거, 야. 이렇게 뭐. 아 근데 예. 그럼 윤영미 아나운서가 빵 하고 세상에 알려진 계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드라마틱한 사연이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SBS에서 인정을 못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잘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도 그때 안 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잘리면 더 갈 방송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네. 이 뭐 33 뭐 이 정도 됐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나의 이름을 각인시킬 것이 과연 무엇이냐 생각을 한 게 야구 중계였죠. 전 세계 우리나라에 야구 캐스터가 여자가 없었어요. 이것도 최초네. 네. 그래서 그때 한 1년 가까이 제가 몰래 야구 중계 공부를 한 거예요. 몰래. 왜냐면 방송사에 뭐 내가 아무것도 맞아. 없는 상황에서 네. 하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야구 중계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가장 어려운 방송이 야구 중계. 아니 보는 것도 난 어렵더만 중계까지. 제가 얼마나 몰랐냐. 왜 치고 왜 뛰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랐어요. 왜 치고 왜 뛰는지 몰랐다. 야구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 그럼? 스포츠 신문을 가져다가 야구 중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포츠 신문을 딱 가져왔는데 야구면이 이렇게 몇 면이 막 나오잖아요.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너무 이게 영어로 약자로 되게 히트앤드런, 뭐 삼진. 그래서 그때부터 스포츠 신문을 가져다가 단어장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룰부터. 뭐 투수 제일 처음에 쓴 게 제가 투수는 공 던지는 사람, 포수는 공 받는 사람부터 썼어요. 뭘 몰라서 계속 야구 중계하는 남자 아나운서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의아했겠다 그분들. 왜 안타가 저러지? 뭐냐고 물어봐. 이거 왜 물어봐? 그래서 아니 그냥 좀 궁금했어요. 그 야구 책을 다 가져다가 섭렵을 하고 스포츠 신문 야구 테이프 가져다가 뭐 쳤습니다. 좀 이정범 선수 왼쪽으로 쳤습니다. 안타냐 홈런냐 이거 막 연습하고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1년 동안. 매일 야구장에 잠실 야구장 가서 경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들여다보니까 야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야구 중계는 약자를 적고 이게 그 표를 적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영어로 다 뭐 K가 뭐고 삼진이고 뭐고 스트라이크 뭐 S로 뭐 적고 막 이걸 적어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힘들어요. 엄청 빨리 적어야 돼요. 그 경기 상황을 손으로 적어야 돼요. 그렇네. 눈으로 봐야 되고 속기네. 예, 입으로 떠들어야 되고 이거 탈진이 돼요 진짜. 그렇죠. 그거야말로. 전직 야구 캐스터나 야구 선수도 버거워하는 게 야구 해설이고 중계잖아요. 그거를 1년 동안 하니까 살이 9kg가 빠졌어요 그때. 그래서 쌍꺼풀이 그래서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33살에. 미친 듯이 진짜 야구 중계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이계진 아나운서가 저를 부르더니 네.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그 네가 지방 경기장 가서 야구 중계를 녹음을 해갖고 와라 혼자. 오. 이거 차비를 쓰고 밥 사 먹어라. 네. 저한테 은인이세요 이계진 아나운서.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 녹음기를 들고 대전 야구장에 가서 3월달 아주 추울 때였는데 외야에 가서 혼자 야구 중계를 녹음했죠. 근데 외야에서 혼자 야구 중계하니까 혼자 막 떠들잖아요. 네, 지금 타석에는 하나의 강석전 선수 나와 있습니다. 강석전 선수 초구는 바깥쪽 볼입니다. 엄벌에서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제 3구 자 쳤습니다. 이거 한데 경기가 꼬이니까 무슨 말을 한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쳤습니다. 선수 막 이러는 거야 막 말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처음 또 하는 거니까. 경기가 막 빨리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다가 끊고 울고 그 대전구장에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오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테이블 들으면서. 생각만큼 안 되니까. 저는 그때 그 오늘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을 뭐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영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저 운동장에서 쓰러져서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야구 중계는 하고 죽게 해주세요. 주여.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대전구장에서 그 테이블 녹음을 해서 서울역에 내려서 바로 오늘의 교회를 갔어요. 가서 그 단상에 올라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1년 넘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녹음 테이블 어떻게 내가 이계진 아나운서를 보여드립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한마디로 쪽팔려서 내가 못 드린다. 그럼 나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나를 그냥 여기서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그랬다. 그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이기진 아나운서를 갖다 드리고 이기진 아나운서가 그 테이블 이제 그 전 임원들을 모아놓고 그 테이블 들려주면서 윤영미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야구 중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럼 회사 차원에서 오디션을 해보자. 세상에. 그래서 영화실에서 커다란 스크린에다가 야구를 테이블 쏘고 볼륨을 줄인 거예요. 세상에. 그 저를 딱 불러다 놓고 한 10대 명의 온 회사의 간부들이 쫙 모여져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말도 못하게 나 긴장이 돼요. 듣는데 헛구역질 나와요. 너무 긴장돼서. 그게 야구 중계라는 게 막 그 관중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소리 막 뭐 응원 소리에 해설가가 옆에 있고 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잠시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 영화 시사실에서 조용한데 간부들이 쫙 이러고 앉아갖고 제가 뭘 하나 보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크린에 이제 야구를 튼 거예요.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했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네. 그런데 결론은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 최초로 한번 SBS가 홍보를 할 만하다. 맞다. 세계적으로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최초이니까 프로야구 여성 캐스터 탄생. 한번 우리가 SBS가 이를 한번 홍보를 해보자. 그게 그래서 SBS니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네. MBC, KBS면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맞아요, SBS다. 맞아요. 신생 방송국. 그 이미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994년도였고 4월 7일 광주의 해태와 한화의 경기를 제가 첫 중계 방송을 하게 된 너무 거예요. 짜릿하다. 눈물 그래서 날 것 같아. 딱 앉아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 구장입니다. 지금부터 해태와 한화의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타석에는 한화의 강석천 선수 초구 맞습니다. 초구 쳤습니다. 홈런! 이렇게 된 거예요. 우와, 초구부터. 초구에 홈런을 강석천 선수가 친 거예요. 이건 평생 안 잊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율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너의 일성을 홈런으로 내가 한번 해주겠다. 선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나 이거 무슨 시리즈.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디 감독님 안 계신가요? 아, 진짜 무슨 영화 같아, 진짜. 그래서 한국 시리즈 중계를 했었고 뭐 올스타전 이런 것도 했었고 아니, 그러면서 진짜 SBS에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의 여자 MC, 여자 아나운서로 독보적으로 많이 누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지도가 조금 맞아요. 올라갔죠. 라디오도 최초의 하시고. 여자 아나운서. 그렇죠. 근데 그 매 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절박함이 기도로까지 점점 이렇게 진화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소리 질러 포효하다가 나중에 그 소리가 통성 기도가 되기까지. 그렇죠. 예, 그 과정이 느껴져요. 네. 예. 그래서 야구 중계 6년 하고 나서 세상에. 다시 제가 골프 여자 캐스터에 도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골프 여자 캐스터가 없었거든요. 굉장하시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자 골프가 굉장히 성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여자 골프 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LPGA라는 말도 되게 없었어요. 거의 모르던- 여자 골프 치는 사람이 거의 지금 뭐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그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골프 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해서 야구는 너무너무 힘들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네. 막 그 체력적으로 힘들고 해서 골프 중계를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간 또 골프 중계를 팠어요. 난 이쯤 되니까 언니가 좀 무서워요. 나 언니랑 척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찍히면 죽는다. 찍히면 진짜 그냥 난 편이 될래요. 그래서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오디션을 또 본 거예요. 골프 여자 캐스터를 내가 하겠다고 이번 팀장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한테만 기회를 줄 수 없으니까 이걸 오픈하자. 아하. 그랬더니 여자 아나운서 후배가 5명이 따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캐스터로서는 제가 가장 경력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어머. 아이디어 제가 냈는데 보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때 이미 40대 한 중반 나이가 많고 또 인물 또 그때쯤 정리가 다 되셨을 텐데 왜? 그때 보톡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기를 좀 젊고 예쁜 아나운서를 선호하는
남편이었잖아요. 너무 매력 있으셔 진짜. 아주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뭐 그렇게 뭐 비주얼이 좋은 아나운서도 아니고 아, 참. 하니까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아나운서가 골프 캐스터가 된 거예요. 저는 떨어졌죠.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학교 수업을 야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서 차를 세워놓고 2시간을 통곡을 했어요. 그렇지.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렇죠. 서럽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외모를 타고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골프 캐스터도 떨어지게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막 호소를 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왜 너만 위로가 되라는 법이 있니? 후배한테 양보하는 것도 배우라고. 네가 할 일 중에 하나다고. 네. 그 생각은 또 못했네. 네. 그래서 아 그러네? 난 야구 중계 1호를 했잖아. 그럼 골프까지 내가 1호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서 제가 골프 캐스터 돼 있는 여자 후배한테 축하해주고 어머 세상에. 야구 캐스터를 한 어떤 뭐 노하우도 얘기를 해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때- 믿는 삶의 짜릿함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질투라는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뭐 잘 나가고 뭐 앵커가 되고 뭐 막 하면 뭐 속으로는 막 속상해서 뭐 막 지가 잘났냐 뭐 내가 잘났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이렇게 질투와 시기가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어떤 방송을 맡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하나님이 터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질투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거든. 너무 불행하죠. 내가 상하는 거예요, 맞아요, 질투는. 맞아요. 결국은. 진짜 그래. 누굴 축복해 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아나운서 세계에서 저는 정말 그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게 한 그때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에 이미 결혼하고 결혼했을 계셨죠? 때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35세. 그럼 야구 결혼하게 중계 됐고. 하시고 그 할 때였죠. 굉장히 그쵸 하이라이트 시기였잖아요. 그 남편이 중간부터는 같이 지방에 이제 야구 중계할 때 따라가기도 그 했었고. 커리어에 또 동참을 해주셨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남편은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만나셨어요. 하시면서 만나셨구나. 예. 근데 워낙 교회가 커서 청년부 사람들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그 파티에 있었던 언니가 두란노를 다녔어요. 네네. 2살 많은 싱글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두란노라는 회사에 좋은 총각이 한 명 있다. 근데 소개를 좀 받겠느냐. 근데 제가 두란노라는 곳을 그 언니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실 그냥 작은 회사고 월급도 적고 해서 제가 귀전으로 듣지도 않았죠. 저는 대기업 사원조차도 손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사자 붙은 사람만 손을 보고. 그 당시에 또 아나운서면 능히 이런 분하고 결혼할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소개를 많이 받았지만 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선 심지어 보고.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을 선을 봤는데 하물며 뭐 조그만 기독교 출판사 뭐 월급 100만 원이라는데 내가 뭐 언니 알았어. 이 언니가 날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는 와중에 얼마 약간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그 언니를 한번 찾아가서 커피나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반포대교 위에 있잖아요. 네. 거기를 차를 몰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그 북카페 문을 딱 열었는데 네. 거기서 막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막 나면서 그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때 막 눈물이 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랑 얘기하는데 어떤 남자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축구공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언니가 야, 내가 소개해 주려는 남자가 저 남자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그 남자의 막 그 머리에 막 서광이 막 있으면서 왜 저렇게 인상이 좋아? 야, 푸른 초장 같은 인상을 갖고 어떡하니 푸른 초장까지 나왔어. 너무 사람이 선량하게 생기고 그래서 언니가 일로 오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소개를 자연스럽게 해주고 언니가 올라가고 이제 그 남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건 뭐 예비된 운명입니다. 근데 뭐 자기는 비전이 뭐 선교사들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화로 이제 그런 장애인들 돕는 일 같은 거를 했었고 그때 어디 상계동에서 녹음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기부를 뭔가 그들이 뭐 소설도 읽고 뭐 이런 그 봉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막 이제 했더니 우리 남편이 정말 자기 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오늘을 위해 청년부라고 하고 네. 착각을 한 거죠. 날라리 신자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사귀면서 저한테 청혼을 하더라고요. 2주 만에.
진짜?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여자가 맞습니까라고 자기가 자꾸 물었대요. 그때 당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남편이. 네. 그 이전부터 훨씬.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 여자가 맞느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평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여자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6개월 만에. 그러시군. 6개월 만에? 네. 그렇다면 이제 약간 크고 작은 전쟁을 좀 치루셨지 않았을까? 6개월 만에 결혼하셨다면 서로가 이제 완벽한 몰랐죠. 오해 안에서 출발을 하시고 서로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정말 무슨 권사님 딸 정도의 뭐 정말 선교사의 부인. 하고 네. 아주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굉장히 속세에 이제 자본주의의 모든 사람, 상징. 그렇죠. 계속 뭔가 이렇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인간이니까 싶었고 우리 막. 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들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만 하시느라 네. 세상을 잘 몰랐죠. 모르셨구나. 너무 근데 순진했지. 남편 되시는 분께서 워낙 무력이 없으신 걸로 유명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은 목회 이제 하시고 한 7년 정도를 두란노에 다니다가 맞아요.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어떤 선교 사업 같은 걸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만뒀어요. 결이 지금은 이제 얼추 두 분이 그 결을 맞춰가고 계시는데 그 결이 너무나 달랐는데 그거를 진짜 어떻게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내시고 같은 근데 곳을 바라보게 어떤 되셨을까?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주도로 가신 것도 두 분이 그러니까 남편분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아니, 두 분? 그거는 제가 책 쓰기 위해서 간 거였고요. 책 쓰기 위해서. 책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네. 이제 이걸 지난번에 라디오 나오실 때 이렇게 읽으셨어요? 정말 읽고 너무 틈틈이 나 진짜 어디 떠나고 싶고 불쑥불쑥 벌떡증 날 때마다 언니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쪼개 입에 물어요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워낙 이제 책을 또 많이 내시는데 그래도 이 책이 참 저는 좋았던 게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라는 네. 책이에요. 근데 진짜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저한테 정말 위로를 많이 해주는 책이었어요. 제주 생활에 대해서 담은 건데 일단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전 책들의 집필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워낙 책을 제가 많이 내셔서. 책을 이제 3권을 네. 냈어요. 근데 마지막 그 3번째 책이 여행하라라는 책이거든요. 여행하라. 여하고 컴마하고 행하라. 약간 중의적인. 누구 여행하라. 그다음 누구 여행하라. 이런 그 의미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나라에 한 50군데 정도의 남들이 잘 모르는 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저의 에세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군데의 책을 쓰자. 그래 생각한 게 제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주도에 그냥 여행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남들이 모르는 제주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좋았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차를 일단 샀어요. 렌트하기 어려워서. 여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중고차 스파크를 48개월 할부로. 네, 그래서 그 차를 사서 제주의 곳곳을 동서남북을 다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또 그럼 여기 좀 머물러서 내가 살아보면서 책을 써야 되겠다, 제주에 대한. 그래서 집을 구하기 시작했죠. 근데 집을 구하는데 워낙 제가 가진 예산도 없었고 또 그래서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 살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단독주택에 너무 살고 오롯이 싶고. 녹아져 있어요, 이 그래서 책에. 몇 달을 제가 울고 다녔어요. 하나님, 내가 60년을 이렇게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하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누일 집 한 칸 없습니까, 제주도에. 그 몇백만 원짜리 집도 하나 내가 못 구합니까? 나 명품백도 하나 못 사고 살았는데, 응? 막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막 호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쭉 적었어요. 한 10가지 정도를. 하나님, 저는 동쪽이 좋아요. 바닷가에 10분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몸만 들어갔으면 좋겠고, 운치가 있으면 좋겠고, 안전해야 되고,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되고, 뭐 나무가 많아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쫙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나 이런 집 하나 주세요. 나 이럴 자격 있지 않나요? 근데 막 너무 억울하고 막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계속 아이들 그 유학 맞아. 등록금은 내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막 내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1년 연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몇백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럴 사실 여유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나는 그 뭐랄까 내 마음에 막 그 서름이 나오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제가 꿈꾸던 10가지의 조건이 딱 맞는 집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어떡해. 진짜 동쪽에 바닷가에 10분 떨어져 있고 단독주택이었고 운치 있었고 몸만 들어가면 되고 좋은 이웃이 있었고 그 집을 이름을 체리집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세월이 체리예요? 있었는데 체리 블러썸 하우스. 아, 칠을 벚꽃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책도 사실 제가 왜 위안을 주는지 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제주 여행이나 감성만 녹아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치열한 이 고민과 결단과 그리고 갈등과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서 결국은 내가 휴식을 이루어내고만 그 얘기라서. 그러니까 네. 제주에 가서 그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을. 아무래도. 어떻게 내가 그냥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꽃이 필 수가 있어요? 맞아. 어떻게 막 바람결에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햇빛이 쬐고 새들이 날아서 감나무를 막 쪼아 먹고 저 그 막 태풍이 오는 바다. 그 다음엔 또 기가 막힌 하늘이 펼쳐지거든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오묘함이잖아요. 다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 윤영미 아나운서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지금 이제 사모님과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때는 솔직히 남편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안 믿었어요. 아니 저 언니가 지금 사모 포스가 아닌데 저는 우리 과인데 저는 이랬는데. 사모라고 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랑 우리만의 또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 이제 네. 남편의 마음과 동일한 꼴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게 제주 간다. 구속이나 불편함으로 보이지 않고요. 자유로움으로 보여요. 맞아요. 네. 남편도 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네. 저도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 만나고 하니까 훨씬 더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되게 애틋한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형부 목사님? 남편도 제주 가서 훨씬 정신과 몸이 건강해졌어요. 훨씬 더 건강해지고 너무 가서 제가 이웃 사람들한테 당신이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딱 그 그래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정말 자연 뭐 서울서도 자연이 있지만 네. 어쨌든 훨씬 가까이 느끼잖아요. 단독주택이고 마당이 있고 막 하루하루 그 자연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눈앞에서 목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또 윤영미 아나운서 나오셔서 저는 참으로 리액션 가득한 편안한 시간을 보냈는데 끝으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끝낼까요? 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희 그 아이들이 이제 올 여름에 다 학교가 끝나요. 그래서 올 여름까지는 제가 학비를 대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 길었습니다. 네, 13년간 어마어마한 그 교육비를 대느라고 그렇죠. 네, 진짜 이 어깨가 막 짓눌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간증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부르짖으면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요. 죽을 것 같다 하면 채워주시고 맞아. 진짜 1원도 안 남아요, 돈이. 맞아요.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예, 그렇게 근데 잘 제가 교육비를 끝까지 마무리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뭐 계좌번호 원하시면 드릴게요. 예, 현금 환영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지금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치매가 심해지고 지금 거의 뭐 돌아가시지 않을까. 아이고, 그러셨구나. 오늘 내일 오늘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평화롭게 가셨으면 아멘. 좋겠고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93인가 이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제 정신 건강은 이제 좋으신데 네. 다리도 아프시고 그쵸, 그래서 어머니도 네, 정말 강건하게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때 네, 천국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네. 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의 건강 아멘. 그리고 하늘 곳간을 여셔서 네. 네, 좀 저한테 이제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근데 많은 저의 그 맞아요. 네. 저는 이런 그 어떤 압력도 너무 느껴지는 게 저도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마냥 여기서 해맑게 어린이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괜찮아요. 저는 이것으로 충족해요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저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집도 월세 살고
제주 집도 저희 집도 아니고 차도 다 렌트고 그래서 그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돈들이 굉장히 커요. 그쵸. 사실 뭐 그렇게 된 것을 또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제가 뭐 사치를 부리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유, 그래서 예, 이제는 정말 그냥 조금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아마 필요한 걸 다 보급해 주시면서 진짜 이젠 자연을 보면서 오늘도 역시 지루할 만큼 평화롭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시게끔 아마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 예. 그때 홈런을 외쳤던 네. 윤영미 아나운서의 그 첫 야구 경기처럼 네. 이제 영미야 고생했으니까 내가 홈런 한번 외치게 해줄게. 아, 그렇습니다. 요즘 진짜 굉장히 번아웃이 온 것 같고, 뭐, 완전히 뭐 우울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디프레스도 있고, 다운이 기력이 없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도 다녀왔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출연을 결심해 주셨다는 게 저는 큰 믿음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생기고 보인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2024년 뭐 시작점으로 쭉 이어지길 차고 넘치길. 네, 기도합니다.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